LA 지역의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 정부가 소방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LA 시장은 산불 발생 당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LA 서쪽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5개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LA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긴급 공지를 내리고 국민들의 산불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LA 카운티 전역 주민들에게 산불 위험으로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뒤 취소돼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산불을 틈타 빈집 털이를 하던 절도범 2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 피해자를 노린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LA 지역 산불에 대해 시장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전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방 예산을 대규모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산불이 발생한 비상 상황인데도 해외 출장까지 마치고 돌아와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출장을 마친 후 어제 귀국한 캐런 베스 LA 시장. Madam Mayor, have you absolutely nothing to say to the citizens today who are dealing with this disaster? No apology for them? LA 곳곳에 산불이 났을 당시 캐런 베스 시장은 가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피해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에 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비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산불 경고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외 출장을 떠나 자리를 비우면서 신속한 재난 대응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화살은 시장의 리더십 문제로 쏠렸습니다. There's no water in the Palisades. There's no water coming out of the fire hydrants. This is an absolute mismanagement by the city. It's not the firefighters' fault, but it's by the city. And I'm going to be very honest. We've got a mayor that's out of the country. And we've got a city that's burning, and there's no resources to put out fires. It's all about leadership and management that we're seeing a failure of, and all of these residents are paying the ultimate price for that. 특히 최근 LA시가 1,78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소방국 예산을 삭감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거세졌습니다. 화재 대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방당국의 지적에도 예산을 대폭 축소해 산불 피해를 더 키웠다는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Can you address the criticism now over the budget issue and the slashing, $17 million slashing of the budget? I think if you go back and look at the reductions that were made, there were no reductions that were made that would have impacted the situation that we were dealing with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When at such ferocity that we haven't seen in years is the context in which we were dealing with it. Thank you. 앞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은 진화 작업 중 소화전에 물이 없는 사실이 알려져 정부 인프라와 시스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재난 대응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날 경우 이번 참사를 악화시켰다는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지역에서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도시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5개 대형 산불이 계속 타고 있으며 가장 큰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의 진압률이 여전히 0%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팰리세이즈 산불은 19,000에이커로 확산되면서 고급 주택과 관광 명소를 포함해 5,300채 이상의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됐으며 1명이 숨졌습니다. 이튼 산불도 전날 1,600에이커에서 13,600에이커로 규모가 커지면서 최대 5,000채의 구조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됐으며 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now have a confirmation that we have a potential for over 4,000 to 5,000 structures damaged or destroyed. The definition of a structure could be a single-family residence, a multifamily residence, a commercial occupancy, an outbuilding, or a vehicle. 당국은 산불로 18만 명 이상이 대피한 가운데 산타아나 강풍으로 불길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신속히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할리우드와 할리우드 힐스에서 발생한 선셋 산불은 몇 시간 만에 진화돼 오늘 아침 대피령이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LA 전역에 심각한 미세먼지와 잿가루가 날리고 있다면서 호흡기와 심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LA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국민들에 대한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라크라센타 지역 등 산불 지역에 현장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안전 공지를 발송하는 한편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산타모니카 지역에 한인 유학생이 거주하던 집이 전소된 사실 외에는 인적 피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인 단체와 LA 주요 기관들과 접촉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산불 피해 관련 구호 물품을 모집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8,500여 장의 마스크와 60여 장의 담요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전역에 발송된 대피 경고가 당국의 실수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오후 4시에 발송됐으며 대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한인타운을 비롯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경고 메시지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LA 카운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카운티 차원의 실수로 실제 대피 경고는 케네스 산불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비상 메시지 발송 시스템의 오류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산불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주택들을 노린 약탈 범죄가 적발돼 20명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 산불 피해로 대피령이 내려진 구역에 빈집에 침입해 재산을 약탈한 혐의로 20명이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산불 피해 지역과 도로 폐쇄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약탈이나 절도, 강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hame on those who are preying on our residents during this time of crisis. The emergency order will be strictly enforced by the Sheriff's Department, who are proactively patrolling to protect these communities from looting and any criminal activity. 또한 대피 지역에서 무단으로 머무르는 행위만으로도 경범죄로 간주되며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산불 피해자를 노린 약탈과 절도, 그리고 보험과 정부 혜택을 악용한 인터넷 사기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 서비스 업체 아큐웨더는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대 570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피해 지역이 확산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피해 규모는 지난 2018년 캠프파이어 산불 당시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던 30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이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고급 주택이 밀집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보험사들은 허리케인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위험 지역인 해안과 산불 지역에서 보험 계약을 중단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LA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험국은 일부 면허 없는 손해사정사들이 보험 청구 과정에서 LA 산불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압박해 정당한 보상보다 적은 보상금에 서명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산불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 전 소지품 사진을 찍어두고 현재 생활비와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며 보험사와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필요시 보험국에 상담을 요청하면 손해사정사의 면허 여부와 약관을 검토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주와 연방 차원의 지원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관한법을 근거로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해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경제비상관한법은 외교나 경제 등의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법으로 관세에 대한 권한 역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 없이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관한법을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보단 무역법 제338조를 통해 새로운 관세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스파에서 일하던 한인 여성 2명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크랜턴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사우스 에빙턴 타운십의 퀸스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한인 45살 박정 씨와 51살 전현정 씨가 성매매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고객으로 가장해 잠입 수사를 진행했으며 두 여성은 돈을 받고 성적 행위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 씨는 성매매 알선, 전 씨는 성매매 혐의로 교도소에 구금됐으며 예비 심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북텍사스 지역에 본격적인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되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내일 정오까지 덴튼과 콜린, 댈러스, 테런트 카운티를 포함한 북텍사스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 동안 지역에 따라 2에서 5인치의 진눈깨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레드리버 인근 지역에서는 최대 8인치의 적설량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풍 예보로 인해 오늘 하루 동안 여러 학교가 휴교 조치를 내렸으며 지역 당국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주말까지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다며 드라이브 텍사스.org에서 실시간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2025년을 맞이해 한인들을 위한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은행 측은 뱅크 오브 호프의 뱅크 심플리 개인 체킹 계좌는 월 수수료가 없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금액도 $25며 전국에 있는 5만 개 이상의 ATM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킹 계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월 28일까지 제공되는 이벤트 기간 동안 뱅크 심플리 체킹 계좌를 개설하면 최고 $30 상당의 체크북이 무료로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후 12개월 동안 최대 5번까지 국내 또는 해외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디파짓을 총괄하는 브라이언 전무는 이번에 출시된 뱅크 심플리 개인 체킹은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계좌라며 뱅크 심플리로 심플한 새해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 가까운 휴머노이드부터 일상을 도와줄 기능성 로봇까지 로봇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CES에서는 AI가 결국 로봇과 결합하게 되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며 표정을 짓고 섬세한 손놀림을 보여줍니다. 질문을 하면 입과 몸을 움직여 답하고 지시도 그대로 따릅니다. 인공지능 AI까지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We have a very special way of producing the skin and creating the movements of the robot in a natural way. My name is Miroka. 귀여운 얼굴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반려 로봇으로서 정서적인 공감을 나눌 뿐 아니라 물리적인 활동을 돕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이 보행용 재활 로봇은 통상 20kg에 달하던 중량을 3kg까지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됩니다. 입으면 힘이 세지는 로봇도 있습니다. 25kg짜리 물건인데요.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전원을 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This kind of robot is for mostly for workers in some companies and factories. AI 덕택에 독자적인 업무 수행까지 가능합니다. 모종 심기부터 수확까지 다 해내는 농사용 로봇, 수영장 청소 로봇, 팔이 달린 청소용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This is technology that is really very handy for everyday people to have in their home.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는 휴머노이드 계획이 빨라질 것이라 선언했고 삼성과 LG 역시 로봇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서튼 퓨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이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는 로봇 사업을 좀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CES를 통해 AI의 종착역은 로봇이 될 거란 전망이 보다 확실해졌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경호처는 차 벽을 세우고 철조망까지 두르며 관절을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어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북부와 남부 4곳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직폭력배 등 강력 사건을 맡는 형사기동대, 간첩 혐의 피의자를 쫓는 안보수사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물론 마약수사대까지 출동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와 경찰은 약 80명가량, 200명 넘는 경호처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체포 경험이 풍부한 현장 경찰을 대거 투입해 경호처를 압도하겠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수도권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만 513명, 특별수사단 소속 120명에 다른 수사관들까지 더하면 출동 대상만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절을 방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인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서울 일선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물론 경찰 특공대 투입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은 경호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체증 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포방해와 내란 가담 혐의를 동시에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오전 10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 체포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강원 지역에서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북 무주에서는 곤돌라가 40여 분 동안 멈춰 승객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뭔가를 부탁하고 점주는 서둘러 휴대폰을 찾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남성이 앉은 채로 몇 시간째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몸만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종종 계세요. 술 취해가지고 앞에서 앉았다. 저체온증 증상을 보인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하천은 꽁꽁 얼어붙고 전통시장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강원 대부분 지역이 영하 12도를 밑돈 가운데 평창 대관령은 체감온도 영하 28.1도를 기록했습니다. 추우니까는 여기다 불 넣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영하 12도의 한파가 몰아친 전북 무주에선 곤돌라가 멈췄습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와 설천봉을 연결하는 곤돌라 운행이 중단돼 승객 200여 명이 40여 분 동안 공중에 갇힌 채 추위에 떨었습니다. 출렁거려가지고 전부 다 멀미를 해가지고 멀미약이 있냐고 그랬더니 멀미약이 없다 하더라고. 울렁거려요. 바이킹 타는 기분이죠. 그 출렁거리듯이 그런 식이었어요. 충남 지역에선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대부분 지역 최저기온이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제주에선 눈과 강풍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제주공항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200여 편이 개항됐습니다. 아침 강원 내륙이 영하 21도로 떨어지는 등 한파는 내일 절정에 이르렀다가 일요일이 돼서야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박대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와 무력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밤중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 피해 여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피해 여성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살인을 저지른 뒤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배회한 박대성은 술집과 노래방에 들어가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박대성은 살인은 인정했지만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는데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으며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21발의 예포가 발사되자 운구 행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조기에 덮인 관이 실리자 운구차는 장례식장인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으로 이동하는데요. 2시간 정도 진행된 장례식에선 포드 전 대통령이 생전에 작성한 추도사를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이 낭독했는데요. 포드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
카터와 짧은 기간 경쟁자였지만 오랜 우정으로 이어졌다고 썼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생전에 직접 추도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고인은 평생 선한 일을 실천한 믿음직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고요. 장례식에는 트럼프와 부시, 클린턴, 오바마 등 전 현직 미국 대통령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국장 후 고인의 관은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되는 보잉 747기로 고향 조지아주로 옮겨졌고 별도의 개인 예배 후 가족 묘진에 부인 옆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지 시간 오는 27일 열리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해방 기념 행사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참석해도 체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요. 폴란드 외무차관은 ICC 회원국으로서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절대적 예외 상황을 적용해 네타냐후 총리의 안전 보장을 총리에게 요청했고요. 폴란드 정부는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스라엘 고위 대표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베지에시의 새해 시내버스 광고 포스터인데요. 나란히 배치한 새 얼굴 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잊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베지에시는 SNS에도 관련 사진을 올리며 한 해를 기분 좋게 시작하려면 분리수거를 꼭 해달라고 홍보했는데요. 베지에 시장은 친우크라이나, 친이스라엘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란 외무부 서유럽 국장은 우리의 신성한 가치와 인격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도발적인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고요. 베지에 시는 결국 해당 포스터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드라마 섭외 제안을 받고 태국에 갔다가 납치된 중국인 배우 왕싱이 구출되자 또 다른 중국 모델도 실종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모델 양쩌치의 가족은 양쩌치가 지난달 20일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며 배우 왕싱 실종 사건 경위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고요. 태국 경찰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왕싱이 납치됐던 미얀마 미야와디는 중국의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주요 근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자녀를 둔 보호자의 심리를 악용해 한순간에 심리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죠. 이 악질적인 범죄 조직에 당할 뻔했던 한 여성과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들의 활약이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난해 11월 8일 대구 서구의 편의점. 한 여성이 전화통화를 하며 다급히 들어오는데요. 점주에게 받은 메모지에 무언가 서둘러 적는데 바로 딸이 납치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요청한 여성, 다시 편의점을 나서더니 어딘가로 서둘러 이동하는데요. 전화 건너편에 울부짖는 아이 소리에 결국 돈을 보내려고 은행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순찰 중인 경찰이 편의점으로 들어왔고요. 점주의 이야기에 서둘러 여성의 행방을 쫓습니다. 딸이 무사한 걸 확인해주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는데요. 유괴 범죄가 아닌 단순 보이스피싱 사기였지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누리꾼들은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자들 정말 천벌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성남의 한 도로, 교차로 한가운데 무언가 떨어져 있는데요.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치우는데요. 크기가 꽤 큰 나무까지도 보입니다. 운전자는 신호를 받고 다시 출발했다가도 낙하물을 보고 주워들더니 오토바이에 싣고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분 정말 상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이 보지 않아도 도로 위 선행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재작년 4월 대전에선 도로에 떨어진 상자를 치우고 간 운전자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선 화물차에 실려있던 소주병이 쏟아지자 너나 없이 몰려들어 함께 병을 치우기도 했죠. 누리꾼들은 남보를 선행을 마다치 않은 흐뭇한 모습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 비닐봉지 하나가 바람에 날리는데요. 누가 쓰레기를 여기 버렸나? 도로 청소하던 어르신 한 명이 냉큼 집어들죠. 그런데 잠깐 비닐봉지 자세히 한번 볼까요? 택배 송장이 붙어있는 데다 개봉 흔적도 안 보이니 이게 제대로 된 배송된 물품 같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휴대전화 덮개를 주문했는데 비닐에 포장된 상태로 왔다면서 어르신이 쓰레기인 줄 알고 수거해갔다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안타깝지만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었는데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사진 한 장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뉴욕 지하철 맨해튼 18번 가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에 승객을 밀어버린 뒤 달아나는 일이 있었죠. 사건 이후 최근 SNS에 올라온 뉴욕 한 지하철 승강장 모습입니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이 선로에서 멀찍이 떨어져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데요.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승객을 선로로 밀쳐버리는 일명 서브웨이 푸싱 범죄에 대비하려 시민들이 벽에 등을 바짝 붙어 최소한의 방어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진을 올린 이는 신뢰가 낮은 사회의 단상이라고 꼬집었고요. 누리꾼들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죽는 것보다 낫다며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그룹에 따르면 미국 지하철에서 발생한 중범죄는 지난해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일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스키장에서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분홍색 스키복을 입은 아이가 리프트 발판을 꽉 부여잡고 높은 상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가던 도중 무슨 이유인지 아이가 그만 바깥으로 미끄러지고 만 건데요. 아이 옆에는 가족이 타 있었지만 움직이는 리프트에서 아이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손에 힘이 풀린 아이는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뒤에서 지켜본 탑승객들은 겁에 질려 아이의 상태를 걱정했는데요. 이런 걸 천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는 눈이 두껍게 쌓인 곳에 떨어져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고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스키장 측은 리프트 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웰시코기 한 마리. 그 옆을 강아지가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중국 쓰촨성 한 거리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친자식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웰시코기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매일 길거리 식당 앞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유되자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요. 개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나섰는데요. 누리꾼의 도움으로 웰시코기 치료 지원도 마련됐고요. 동물을 유기하지 말고 구매 대신 입양하자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